네, 안녕하세요. 김호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지수로그 함수의 정점, 정근선 증감이 중요해. 그리고 지난 시간 지수로그 함수에 빠르기까지 디테일을 더했으면 좋겠어. 거기까지야. 근데 오늘은 거기에 무기를 하나 더 줄게. 대칭과 평행이동. 선생님 뭐 평행이동 대칭 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란다. 대칭 저랑 같이 대칭과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보시죠. 지금 제가 써드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럼 이렇게 쓰는 거 알죠? 그리고 원래 모든 실수였으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해도 모든 실수가 정역인 건 맞고요. 치역은 원래 y가 0보다 크다였으니까 n보다 크다로 나와야 돼.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n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고, 원래 점근선 y는 0이 y는 n으로 m, n 플러스 1 이게 정점이 되는 것도 뭐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y는 a의 x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그리셨잖아요. 그리셨으면 평행이동을 그냥 대충 시냇물 쫄쫄쫄 흐르듯이 그리시면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x축의 평행이동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간격을 맞춰서 그리셔야 돼.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그리면 실제로 그래프가 봐봐.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y는 a의 x-m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마치 여기는 떨어져 있고 마치 여기는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셔야 된다고, 원래대로. 그리고 만약에 y축의 평행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y축으로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y축의 평행 이동된 그래프는 처음엔 벌어진 것처럼 그려지지만 나중엔 붙는 것처럼 그려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마치 보이는 거는 이쪽이 벌어지고 이쪽은 붙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잘 그린 거라고. 됐지? 그리고 생각을 잠깐만 해봐. 여기 나와 요 거리가 m이고 여기 나와 요 거리가 n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게 y는 a의 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그래프라고 하면 실제로 이 점과 이 점이 평행이동 대응되는 점, 요 점과 요 점이 평행이동에 대응되는 점이죠. 그런데 평행이동에 대응되는 점을 연결을 하면 무조건 그 기울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네, 마이너스 n분의 n이 나오게 되죠. 그럼 거꾸로 지수함수 두 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n분의 n이라는 기울기와 만나는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평행이동 대응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다시 해줄게.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평행이동 대응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언제나 마이너스 n분의 n이지. 그럼 거꾸로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n짜리 직선을 쫘라라락 그려. 그럼 만나는 두 점들이 있겠지.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나 같겠지. m, n. 똑같겠지. 됐어? 똑같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n짜리를 그렸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나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평행이동 대응된 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됐어? 이게 평행이동이야. 자, x축에 대한 대칭, y축 대칭은 제가 안 할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x축 대칭이에요. 그럼 y의 부호를 바꿔요. y축 대칭이에요. x의 부호를 바꿔요. 원점 대칭이에요.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동시에 바꿔요.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쵸? 그래서 사실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요걸 제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면 요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축을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것을 그리자네. 그러면 a의 x라고 하는 것을 a값 1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a의 x라고 하는 것을 그리시면 이것의 축대칭 그래프가 x축 대칭이죠. 이렇게 x축 대칭 시킨 그래프가 a의 마이너스 x인데 이걸 우리는 a분의 1의 x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것을 원점에 관해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AX를 원점에 관해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얘를 다시 뒤집어서 그리셔야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겠죠. 그쵸? 예, 그 다음 이 그래프를 무슨 축이냐면 x축에 대칭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a의 x예요. 엄청 힘드네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일부러 그려드린 겁니다. 이 그래프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노란색 함수가 증가 함수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 요 빨간색 함수가 증가 함수의 그래프예요.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을 때. 됐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가 x에 붙어 있건 y에 붙어 있건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으면 감소의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직. 사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총 아우르는 이 식이 일반적인 식이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식. 근데 y는 k 곱하기 a의 mx 플러스 n 플러스 q에서 정의역은 뭡니까? 그러면 실수 전체예요. 그 다음 치역은 q보다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게 점근선이 y는 q가 나올 거니까 q 위쪽에 그릴 거냐 밑에 그릴 거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점하고 점근선 생각할 때 요 점근선은 얘가 뭐가 나오는 걸 찾는 거냐면 여기요. 요 형태가 뭐가 나오는 걸 찾는 거냐면 는 0이 나오는 걸 찾는 게 점근선이에요. 그쵸? 그런데 정점은 뭘 찾는 거냐면 요 mx 플러스 n이 뭐가 나오는 걸 찾는 거냐면 0이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mx 플러스 n이 는 0이 나오면 a의 0거듭 제곱이니까 무조건 a의 0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n, k 플러스 q를 지나갑니다. 라고 해서 정점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수로그 함수에서 맨 처음 설명했죠. 정점 점근선 증감이 중요하거든요. 정점 점근선 증감이 중요한데 증감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 설명해드렸던 y라고 하는 것을 k 곱하기 a의 mx 플러스 n의 플러스 q라고 하는 것, 그것이 k 값이 양수면 증가합니까? m의 값이 양수면 증가합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 a의 값이 1보다 크다고 할 땐 둘 다 양량의 케이스, 그게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a의 x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혹은 둘 다 음음의 케이스, 그게 원점 대칭이었어요. 요 잠깐 5분 정도 돌려보세요. 그게 원점 대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증가한다는 건 이 둘의 부호가 양량이나 음음일 때 증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표현하면 k 곱하기 m이 양수거나 k 곱하기 m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이때는 증가함수라고 판정을 하게 되고 이때는 감소함수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사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일반형은 fx라고 하는 이 형태를 mx 플러스 n, gx라고 하는 것을 a의 x, hx라고 하는 것을 kx 플러스 q라고 이렇게 놓으면 사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h, g, f, x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합성이거든요. 그런데 증가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증가하고 감소를 합성하거나 혹은 감소하고 증가를 합성하게 되면 감소가 나오게 되고 감소하고 감소를 합성하게 되면 증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수투에서 제가 증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증가가 나오고 싶으면 증증을 하던가 감감을 해야 돼.
감소가 나오고 싶으면 좀 이상하네. 으쌰. 맞춰드릴게요. 네, 감소가 나오고 싶으면 증감을 합성하던가 감증을 합성하던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A가 1보다 크다는 건 얘가 이미 증가란 얘기야. 그럼 얘가 증가니까 H하고 F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면 증증이나 감감을 취해야 돼. 근데 H하고 F가 증증이나 감감이라는 건 이 기울기가 양양이나 음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K 값과 요 M 값이 같은 부호면 증가, 물론 1보다 클 때야. 다른 부호면 감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0과 1 살 땐 뒤집힙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야기예요. 1보다 크고 같은 부호면 증가, 1보다 큰데 다른 부호면 감소, 0과 1 사이인데 같은 부호 감소, 0과 1 사이인데 다른 부호 증가거든. 외우는 거 아니야. 증가, 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야. 됐죠? 그러면 두 번째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수 로그 함수는 단순합니다. 점점 증감 정근선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 후 정점 점근선 증감을 찾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일반형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개꿀팁이야 이거. 알았어? 정확히 하셔야 돼. 정의역이 뭡니까? 그러면 mx 플러스 n이 양수일 때예요. 치역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겨먹은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걸 막 왔다 갔다 하고 뒤집는다고 해서 치역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역은 그대로 실수 전체구나. 점근선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mx 플러스 n이 뭐가 나오는 걸 찾는 거냐면 0이 나오는 걸 찾아요. 그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n분의 n. 그 다음 정점이 누구냐면 정점은 실제로 얘가 0이 나오는 걸 찾는 거긴 하거든요. 얘가 0이 나오는 걸 찾는 건데 얘가 0이 나온다는 건 사실 이 진수 파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1 나와야 돼요. 그걸 찾으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점 점근선 증감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네, 저는 바로 풀 거지만 지금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가요. 10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저랑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든 잘 보세요. 정점 점근선 증감만 있으면 돼요. 정점 점근선 증감만 있으면 돼요. 갑니다. 4 곱하기 2에 3x 플러스 2 플러스 5를 그려라. 이러면 되게 짜증나지.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점근선 5 정점은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9가 되겠지. 그래서 5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 그리고 1보다 크고 양양이야. 너 증가. 끝이야 이게. 됐죠? 두 번째 그래프 보실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정점 점근선 증감이야. 정점 누굽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5가 나오겠죠? 그쵸? 점근선 누굽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쯤에 있어요. 예, 그리고 1보다 크고 양양이죠? 네, 증가의 그래프죠. 됐죠? 세 번째 볼까요? 빠르게 볼게요. y는 마이너스 15요. 정점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3분의 2 콤마. 여기가 0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보다 크고 양음이니까 감소로 그리시면 돼요. 정점 점근선 증감.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점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는 1이 되는 거 찾으셔야겠죠? 그쵸? 예, 그럼 3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누굽니까? 그럼 3분의 2죠. 3분의 1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하실 수 있잖아요. 3분의 1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보다 크고 양음이죠. 감소함수요. 끝. 됐죠? 한 번 더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계속 가봐요. y는 마이너스 5를 그려요. 되게 쉬워요. y는 마이너스 5를 그리고 정점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가 0 되는 거 찾겠죠?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러면 1보다 크고 음이니까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증가해서 붙도록 그리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정점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기 나와 이 포인트가 는 1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되죠. 는 1 나오려면 몇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1 콤마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5. 점근선 누굽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는 오른쪽에 있어야겠네요. 예, 그리고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그러면 1보다 크고 음이에요. 증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증가로 그리시면 돼요. 엄청 쉽죠? 예, 또 해봐요. y는 7이 점근선이에요. 좋아요. 정점 누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그 다음에 4예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그러면 1보다 크고요. 양이죠? 그럼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점근선 붙도록. 그 다음 8번째 그래프 보시죠. 3x 플러스 2가 는 1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7 나오는 건 알겠고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왼쪽에 있어요. 예, 1보다 커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그러시면 돼요. 엄청 쉽죠? 됐죠? 정점 점근선 증감만 알면 돼. 정점 점근선 증감. 자, 9번, 10번으로 가보죠. 9번 보시죠.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정점 누굽니까? 그러면 4x-2가 는 1 나오는 걸 찾을 거니까 4분의 3 콤마요. 마이너스 5 나오겠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좌표측 그리지 마시라고. 정점 점근선 중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0과 1 사이죠. 그런데 음수고 양수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죠. 10번째요.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2 4x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얘가 는 1 나오는 거 찾으셔야겠죠. 그러니까 4분의 3이겠죠. 4분의 3 콤마 마이너스 2 찍어주시고요. 점근선은 4분의 2죠. 4분의 2는 여기에 있죠. 예, 근데 0과 1 사이인데 음수, 양수니까 증가함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여기에 붙는 것만 그리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연습한 거냐면 지수로그 함수에서의 일반적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는 그래프는 정점 점근선 증감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 더. 평행이동에 대응되는 점. 됐지? 평행이동에 대응되는 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됐지?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 문제로 가보면 y는 9분의 1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y는 9분의 1 곱하기 3의 x면 3의 x-2라고 한 형태의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냐 라고 물어보면 x랑 y랑 바꿔보시면 되는데 x가 로그 3이라고 하는 것에 y-1의 플러스 2라고 하면 예쁘게 바꿨을 때 y라고 하는 것이 3에 x-2의 플러스 1이 맞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대칭 이동한 것이 맞습니다. 기억번과 디귿번이 참이죠. 됐죠? 되게 쉬워요, 이거는. 자, 두 번째로 보죠. 이제 8번 문제는 0과 1 사이에 A가 있고 1보다 클 때 B가 있는데
fx라고 하는 것의 x축과의 교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는0 나오는 걸 찾아야 되죠. 얘가 는0 나오는 걸 찾는다는 건 얘가 는1이 나오는 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이 b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교점이에요. 그런데 gx라고 하는 곳에 점근선 위에 있으라는 건 지금까지 열심히 구했잖아요. 점근선은 얘가 0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a분의 1이겠죠. 거기 위에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b분의 2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a분의 1과 똑같아서 b라고 하는 것이 2a라는 관계가 나오게 되죠. 근데 b가 2a가 나오는 게 2번과 3번이 둘 다 있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b가 1보다 커지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a는 2분의 1보단 커야죠. 그쵸? 예, 그래서 2분의 1과 1 사이의 범위까지 세팅하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죠.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분의 1의 x와 2분의 1의 x-3 플러스 6이 y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x축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으로 몇 만큼? 6만큼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 그런데 기울기 얼마? 2.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 요 두 개의 점은 평행 이동에 대응되는 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됐지? 그렇잖아. x축 3, y축 6, 기울기 2.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할 때 선생님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를 톡 갖다 붙이면 우리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평행 이동이 얼만큼 됐냐 하면 3만큼 갔다고 했을 때 6만큼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3루트 5가 나와요. 그렇겠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0,1이 있죠? 0,1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요 평사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0,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x-y 플러스 9는 0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루트 5라고 하는 것분의 8이 높이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3루트 5 루트 5분의 8 곱해서 24가 정답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자를 때 어떻게 잘라도 되냐면 그냥 이렇게 냅다 잘라도 돼요. 선생님 여기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맞아요. 그럼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평행 이동의 y 값이 6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점 사이의 간격을 구하면 되는데 그건 요 두 점 사이의 간격하고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9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간격이 4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 간격도 4죠.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솔루션 1. 솔루션 2는 평행이동을 조금 바꾸어서 잘라놓은 걸 좀 바꾼 거죠. 도형을 좀 자른 걸 바꿔서 평행 사변형을 바꿔서 생각하면 6 곱하기 4입니다. 라고 해서 24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잘라 붙이는 게 문제지 이걸 지금 뭐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안 해드렸지만 사실 세로 방향 자르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게 이제 작년 문제죠. 작년 9평 문제죠. 이제 a가 1보다 크다는 실수 a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a의 x-1 로그 a의 x-1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근데 일단 생각할 게 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기울기 마이너스 1자 나왔으니까 대칭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 y는 a의 x 거듭제곱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에 역함수를 구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a의 y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를 예쁘게 구해주면 로그 a의 x의 플러스 1이라서 문제 주어진 건 얘예요.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아, 같지는 않구나.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뭐니라고 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의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1의 평행 이동?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대략적으로 여기 있죠? y는 x라고 하는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대응되는, 그러니까 a의 x-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쯤에 요렇게 있어서 얘가 대칭되는 요렇게 생겨먹은 요 포인트가 로그 a의 x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에서 여기 나와 요 점으로 가는 건 x축으로 몇 만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된 거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게 AB의 값이 2루트 2라고 했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에서 2루트 2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전체 거리가 2루트 2면 요 간격이 2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직각 이등변삼각형.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1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요렇게 생겨먹은 한번 다시 그리죠. y는 x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요 점이 있었고 이걸 b의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이렇게 생겨먹은 수선을 그려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게 1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1이고 그 다음 여기에 수선을 내려주고 여기에 내려주면 원래 길이가 2짜리니까 이변 길이도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역함수 관계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도 1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됐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는 1만큼 떨어질 건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y는 xy 교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2,2인 건 확실하고요. 그것에 2분의 1만큼 빼고 2분의 1만큼 더하는 거라서 2분의 3,2분의 5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a의 x-1 위에 있으니까 2분의 5라고 하는 것이 a의 2분의 3에서 1을 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4분의 2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좌표가 0,a의 마이너스 1이니까 0,25분의 4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의 넓이를 구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걸 좀 지울게요.
요 ABC라고 하는 것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선 얘가 2루트2라고 이미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제로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만 내리시면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도 되지만 이 각도가 45도인 거라서 빨간색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리는 이 점의 좌표가 0,4였으니 25분의 96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할 때 25분의 96의 루트 2로 나눈 값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따지니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넓이는 얼마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25분의 96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 두 개 곱하고 2분의 1 또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이 50S니까 192가 정답입니다. 됐죠?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설명하기 오래 걸리긴 했지만 사실 되게 잘 낸 문제인 게 평행 이동도 써야 되고 대칭도 써야 되고 대응점도 쓰셔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어렵게 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동, 대칭, 대응되는 점 이런 것들을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출제를 한 거야. 됐니?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계산이 많지 않아요. 대신 도형을 볼 수 있는, 즉 그래프를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다음 시간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절대값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절대값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풀었던 거 복습 꼭 해보시고 절대값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